이 이야기는 일상의 서비스 공간에서 벌어지는 친절과 호의가 어디까지 계산된 유혹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낯선 동네에서 만난 일인 미용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선택들은 한 남성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가정과 삶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재호는 미용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사 온 동네의 골목은 아직 낯설었고 그 낯설 속에서 유독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이 작은 1인 미용실이었습니다. 간판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한 글씨와 정갈한 로고가 묘하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막 청소를 마친 듯한 깨끗함과 함께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꽃향과 머스크가 섞인 듯한 향이었지만 과하지 않았고 오래 머물러도 부담스럽지 않은 종류였습니다. 재호는 그 향이 공간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서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인상은 또렷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화장, 정돈된 눈썹, 자연스러운 립 컬러. 눈은 크지 않았지만 시선이 안정적이었고 미소를 지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얼굴선은 또렷했고 턱선은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미용사라는 직업에 잘 어울리면서도 동시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된 원피스는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선을 살렸고 길이는 무릎 위로 단정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소매는 짧았지만 과하지 않았고 목선은 단정하면서도 답답하지 않게 열려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옷의 선이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그 균형이 의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의자를 권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 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발걸음마다 작은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아까 맡았던 향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재호는 그 향이 공간의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나는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 오셨죠? 네, 이사 와서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단정했고 손톱은 짧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하며 펜을 내려놓을 때 손목이 살짝 드러났고 그 작은 움직임조차 계산된 듯 차분했습니다. 상담이 시작되자 그녀는 의자를 바짝 당겼습니다. 거울이 아닌 재훈의 얼굴을 직접 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시선은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에 손질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말리고 나갑니다. 아, 그러면 이쪽이 조금 뜰 수 있어요. 윤서는 설명하며 머리 옆선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접촉은 짧았고 손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그 손길을 전문적인 확인이라고 받아들이려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거리 조절에 능숙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위를 들자 윤서는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때마다 어깨와 팔이 스쳤고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라는 말 대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다음 동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재훈을 더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목이 좀 굳으신데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의자의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설명은 차분했고 손의 압은 일정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무르지 않았지만 너무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재훈은 그 미묘한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샴푸대로 이동하는 동안 윤서는 앞서 걸었습니다. 원피스의 선이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었고 그 변화가 과시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를 감기는 동안 윤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 생각보다 조용하죠? 네, 아직 익숙하지는 않네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고 물소리와 음악이 섞여 공간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재훈은 그 고요함 속에서 괜히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트가 마무리될 즈음 윤서는 거울으로 그의 눈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미소는 짧았고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결제 단계에서 윤서는 추가 관리를 제안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하셔도 충분하세요. 다만 관리만 조금 더 하면 유지가 쉬워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남았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보다도 방금 전까지 느꼈던 그 편안함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첫 방문이 끝났을 때 그는 생각보다 오래 미용실에 머물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서는 문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예약 주시면 더 여유 있게 해드릴게요. 그 말은 단순한 안내였지만 재훈은 그 안에 다음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다시 한번 그 은은한 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미용실은 오래 다닐지도 모르겠다. 그 생각은 아직 아무 의미도 갖지 않았지만 이미 씨앗처럼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이름은 그날 이후로도 메모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단골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나이대도 그렇고 말수도 적고 오래 다닐 스타일이네. 그게 윤서의 첫 평가였습니다. 그녀에게 미용실은 일터였고 1인 미용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만큼이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친절, 기억, 적당한 거리. 그 조합은 늘 효과가 있었습니다. 재훈이 두 번째로 예약을 했을 때 윤서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약 시간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네. 그 시간대의 손님들은 대체로 피곤했고 그래서 더 쉽게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윤서는 그 리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윤서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향은 평소보다 조금 더 은은하게, 조명은 눈에 부담이 없게 조절했습니다. 옷차림도 지나치지 않되 몸의 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었지만 과장된 계산은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훈 씨.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윤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자신이 개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윤서는 그 반응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커트를 시작하며 윤서는 평소보다 말을 조금 줄였습니다. 말이 많으면 경계가 생기고 적당한 침묵은 신뢰를 만듭니다. 그녀는 가위질을 하며 그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거울으로 마주치는 눈길, 설명을 들을 때의 고개 각도, 몸의 긴장도. 생각보다 예민하네. 그는 손이 스칠 때마다 움찔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감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애매한 반응이 윤서에게는 익숙했습니다. 대부분의 단골이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샴푸대로 이동하며 윤서는 앞서 걸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 시선을 문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통제보다 무시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목이 많이 굳으셨어요.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제안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윤서는 손의 힘을 조절하며 그가 불편해하지 않는 선을 정확히 지켰습니다. 오래 일하며 몸에 밴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박자 늦췄습니다. 손을 떼는 타이밍, 말을 잇는 간격. 아주 미세한 차이였지만 그녀 스스로 그 변화를 인식했습니다. 왜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곧바로 답을 내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합리적인 이유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이 반복되면서 윤서는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표정이 조금 더 편해졌고 말수가 아주 조금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설명을 들을 때 그녀를 더 자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할까요? 윤서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윤서 씨가 편한 대로요. 그 말에 윤서는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보통의 손님들이 던지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걸 신뢰한다는 거잖아. 그 신뢰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윤서는 그 경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그의 반응을 고객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긴장을 풀 때 그녀도 모르게 호흡이 느려졌고 거울을 통해 눈이 마주칠 때는 생각보다 빨리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데. 그 생각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인정이기도 했습니다. 돈이나 단골 확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각. 누군가가 자신을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습니다. 나도 완전히 무관심한 건 아니네. 그 인정은 놀라웠지만 당황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윤서는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과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커트가 끝난 뒤 윤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설명했습니다. 말을 하다 멈추고 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윤서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관계가 더 이상 일방적인 계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선은 지킬 수 있어.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그녀의 손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윤서는 예약표를 보며 재훈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름이 적힌 날이면 그녀는 준비 과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옷차림은 늘 활동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몸의 선을 정리했고 향은 가까이 있을 때만 느껴질 정도로 조절했습니다. 조명은 따뜻하게, 음악은 대화가 끊기지 않을 만큼만. 보여주되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윤서가 정한 방식이었습니다. 유혹은 설명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되 다가오기 쉬운 자리를 만드는 것. 선을 넘지 않되 선이 어디인지 끊임없이 느끼게 하는 것. 재훈이 들어오면 윤서는 늘 같은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으셨네요. 그 말에는 판단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바쁜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신호만 담겼습니다. 그는 그 신호에 반응하듯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커트를 시작하면 윤서는 설명을 짧게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건넸습니다. 침묵이 길어질 때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종종 마음을 열게 했기 때문입니다. 가위질을 하며 그녀는 그의 반응을 읽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 눈이 마주쳤을 때의 지속 시간, 설명이 끝난 뒤의 고개 끄덕임. 그 작은 신호들이 윤서에게는 언어처럼 읽혔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더 가까이 가도 돼. 그렇게 판단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윤서는 한 발짝만 움직였습니다. 말의 톤을 낮추거나 설명을 위해 조금 더 가까이 서거나 손을 떼는 타이밍을 아주 잠깐 늦추는 정도였습니다. 늘 우연처럼 보이게.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그 말은 늘 덧붙여졌습니다. 경계는 말로 세워두되 실제로는 넘지 않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이 능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능숙함에 개인적인 감각이 섞이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재훈이 웃을 때 그 미소가 익숙해질수록 그녀는 그 반응을 성과가 아니라 보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그녀는 가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골은 많았고 비슷한 반응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재훈의 경우에는 그 반응이 조금 다르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의 말투나 표정이 떠오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예약이었습니다. 윤서는 의자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관리까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은 부드러웠고 선택지는 열려 있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는 그 망설임의 길이를 기억했습니다.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해. 그 점이 윤서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강요는 오히려 관계를 깨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미용실 문이 열렸을 때의 정적은 오래 남았습니다. 딸의 시선, 재훈의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윤서가 느낀 공기의 변화. 그녀는 즉시 거리를 만들었고 설명을 중단했습니다. 선을 다시 또렷하게 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 윤서는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재훈은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그 다음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윤서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늘 지속보다 중단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이 비어있는 느낌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아쉽네. 그 아쉬움은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재훈에게 느꼈던 것은 단순한 상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받는 시선, 그 시선이 주는 긴장과 설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사실. 윤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설지 않은 자신의 얼굴, 익숙한 몸짓. 하지만 그날은 그 모든 것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향했던 시선이 돌아오지 않을 때 생기는 공백, 그리고 그 공백이 불러오는 갈증. 나는 아직 그 감각이 필요해. 그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윤서에게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음에는 더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그 선을 흔들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용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다음 예약표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관계. 윤서는 조명을 끄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재훈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의자를 바라보며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쉬움은 남았고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둘을 동시에 안고 윤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윤서에게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윤서는 재훈의 머리 옆선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설명을 위해 고개를 조금 기울인 상태였고 거울으로 그의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대신 시선이 자주 머물렀습니다. 윤서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감각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낯선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즉시 고개를 들었고 거울 속에 비친 또 다른 얼굴을 보았습니다. 성인이 된 딸이었습니다. 문을 반쯤 연 채 멈춰 서 있었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재훈과의 거리를 한 발짝 벌렸습니다. 동작은 자연스러웠고 표정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하필 지금? 윤서가 느낀 것은 당황보다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감이었습니다. 그것은 직업적인 노출에 대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훈을 바라보는 딸의 시선이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보호자의 눈빛, 평가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경계. 딸은 윤서를 힐끗 보았고 다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짧은 교차 속에서 윤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히 미용실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윤서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마무리 거의 다 됐어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이전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분명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그렇게 보는 눈. 그 눈빛이 윤서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딸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돌아왔지만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윤서는 설명을 최소화했고 재훈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무리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윤서의 말은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재훈은 결제를 마치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윤서의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과가 상황에 대한 것인지 자신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재훈의 예약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그리고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윤서는 애써 바쁘게 지냈습니다. 새로운 손님을 맞이했고 같은 친절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이름이 적혀있던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예상보다 빨리 들려왔습니다.
가정이 크게 흔들렸고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윤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잖아.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윤서는 스스로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이전에는 애써 눌러두었던 감각이 동시에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주 앉아 있던 시간들, 침묵 속에서 오가던 시선, 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지되던 긴장.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단골이 아니었어. 윤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느꼈던 것은 계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고, 이제는 그 크기를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윤서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재훈의 연락처를 바라보다가 결국 화면을 껐습니다. 대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아쉬움, 질투, 그리고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옳다거나 그르다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무 커졌다는 사실만을 인정했습니다. 윤서는 방향을 바꿔 걸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을 곳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감정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 윤서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가는 거야. 그렇게 그녀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선은 이미 의미를 잃었고 남은 것은 멈출 수 없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 후 우연히 찾은 일인 미용실에서 시작된 친절과 호의가 점차 계산된 유혹과 감정의 흔들림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서비스라는 이름 아래 유지되던 미묘한 거리, 그 거리가 깨지는 순간 드러난 질투와 욕망, 그리고 한 가정이 무너진 뒤에도 멈추지 못한 감정의 파도를 통해 선택과 책임, 그리고 인간의 약함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앞으로 이어질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관계와 욕망,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